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부까지는 처분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고요. 3부부터는 법을 만드는 단계, 제41조 행정상 입법 예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행정청이 우리 이런 법 만들 거예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행정상 입법 예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줘야 국민들이 바뀌는 법령에 따라서 대비를 하겠죠. 자, 조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 3가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원칙은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5가지 경우에는 예고가 생략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입법 예고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래 5가지 같은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외 5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국민의 권리 또는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두 번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세 번째,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네 번째,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번째,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리해보면 긴급하거나 상위 법령의 단순 집행이거나 국민 권익과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단순한 표현 자구 변경 같아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는 예외 사유 5가지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원하면 예고할 수도 있는 거다. 즉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예고를 생략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3항,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 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슬그머니 예고 없이 그냥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법령의 총괄 관리장인 법제처장이 등장해서 행정청 이거 왜 예고 안 해? 예고해! 라고 권고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을 안 듣는다 하면 그냥 법제처장이 직접 예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법제처장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있구나. 자, 4항,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 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A라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 중요한 변경이 발생해서 A가 아니라 B가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B라고 국민에게 다시 예고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당연히 기존처럼 A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겠죠. 그래서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무라는 거죠. 대충 재량으로 넘어가선 절대 안 됩니다. 행정상 입법 예고, 내용은 쉽지만 출제자들이 굉장히 오답 패턴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답 유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유형 첫 번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청은 입법 예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땡 틀렸죠. 긴급하면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지 예고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예고할 수도 있다. 재량이다. 오답 유형 두 번째,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않은 법령안에 대해 예고를 행정청에게 권고할 수는 있지만 직접 예고를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답 유형 세 번째, 입법 예고 후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 재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에이, 절대 안 되죠.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는 반드시 다시 하여야 합니다. 강행 규정이죠.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답 유형,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입법안은 입법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입법안은 입법 예고의 대상입니다. 다만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입법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아니다.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략 안 하고 그냥 예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41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만들 땐 입법 예고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급한 경우나 이런 5가지 사유가 나오면 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법제처장은 해당 행정청이 입법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청에 입법 예고를 권고하거나 또는 직접 예고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재입법 예고를 해야 된다. 제42조 예고 방법입니다. 위에서 41조에서는 예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 전봇대에다가 벽보를 붙이면서 예고할까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릴까요? 법은 공식적인 루트를 정해 두었는데요. 국가가 만드는 법이랑 지자체가 만드는 법은 알리는 장소가 각각 다릅니다. 자, 조문을 한번 씹어 먹으면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 3가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고. 그러면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는 공보를 통한 공고. 먼저 국가가 만든 법인 법령은 일단 관보의 식구,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제처장이 만든 정보 시스템, 인터넷에다가도 올리라는 얘기죠. 즉 관보, 여기가 AND 조건입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2개 다 활용해서 올려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자체에서 만든 법인 자치법규는 어떻게 입법 예고하느냐? 그냥 지자체에서 자신들이 발행하는 공보에만 공고하면 된다. 국가가 만든 법인 법령과 지자체가 만든 법인 자치법규는 알리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 꼭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항입니다.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네, 이 조문 반드시 씹어 먹어야 되는데요. 대통령령이 뭐죠? 대통령이 만든 명령이죠.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만들 때는 우리 이런 거 만들어요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즉 대통령령을 견제하려고 이런 조문을 둔 건데요. 기억하셔야 될 건 오직 대통령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서 총리령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부령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둘 다 틀린 선택지입니다. 총리령, 부령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행정청은 오직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려는 경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서 우리 이런 거 만들게요 라고 보고를 하라는 거죠. 대통령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만들었다는 거. 3항, 행정청은 입법 예고를 할 때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4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항,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되고요.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입법 예고 공고문에는 요약본만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직접 와서 전문, 풀텍스트 좀 봅시다 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사 좀 해달라 라고 하면 공짜 아니고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42조가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오답 패턴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오답 패턴 첫 번째,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땡, 틀렸습니다. 자치법규, 즉 조례, 규칙은 어디에 공고해야 된다? 공보에 공고를 해야 된다. 관보는 국가 법령용입니다. 다시 법령은 관보, 그리고 정보 시스템. 그러면 자치법규는 공보, 법령과 자치법규가 섞이지 않게 꼭 구분을 해주세요. 자, 오답 유형 두 번째. 법령의 입법안을 예고할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면 충분하며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고는 재량사항이다? 아닙니다. 제가 2개 더하기 AND 조건이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죠.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하나만 되고 나머지 하나는 재량이다? 이러면 틀린 선택지입니다. 자, 오답 유형 세 번째.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려는 경우 이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된다? 국무회의?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된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입법권 견제를 위해서 어디로 보내야 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무회의라고 나오면 틀리고 법제처장이라고 해도 틀립니다. 반드시 어디로 보내야 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즉 행정부 내부가 아니라 국회로 보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오답 유형 네 번째. 행정청은 총리령 및 부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된다. 틀렸습니다. 뒷부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이것만 집중해서 맞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대통령령만 그 제출 대상이 됩니다. 42조 조문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은 관보 그리고 정보 시스템에 함께
공고를 해야 되고요. 자치법규는 오직 공보를 통한 공고면 충분하다. 그리고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할 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복사비는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42조는 한번 나오면 굉장히 고난도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3조 예고기간입니다. 입법 예고 파트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예고기간. 자, 행정청이 우리 법 만들어요 하고 공고를 딱 하루만 올리고 아침에 올리고 점심 먹고 와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 볼 틈도 없었겠죠.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기간을 못 박아뒀습니다. 조문은 딱 한 줄인데요. 시험에는 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씹어 먹어보고 핵심 포인트까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자, 첫 번째, 국가법령은 40일 이상. 국가법령이 뭔데? 라고 하면 법률, 대통령령, 부령, 이와 같이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법령은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40일 이상이라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비교로 자치법규는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규칙 같은 거죠. 이런 거는 한 지역에만 한정되는 법규이기 때문에 국가법령보다는 조금 짧게 20일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아니, 국가법, 나라법은 스케일이 크니까 40일, 동네법, 자치법규는 스케일이 작으니까 절반 20일만 준다. 기간을 반으로 줄인다. 이거는 오답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40일과 20일을 바꿔치기로 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네, 땡, 틀렸습니다. 자치법규는 며칠이다? 20일 이상이고 국가법령의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또 반대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두 개 섞는 거를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헷갈리지 않고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뭐다? 국가법령 입법 예고는 40일 이상, 자치법규 입법 예고는 20일 이상. 제가 조문 분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나온 조문은 안 봐도 되겠지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제44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교육행정에서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즘 이제 옛날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나 보다 하고 공부를 안 하는 순간 2018년에 지금 거의 11년이 지나고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조문은 그냥 빠짐없이 공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지금 조문도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최근에 나온 조문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조문 공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의견 제출 및 처리인데요. 법을 만든다라고 공고를 띄웠는데 댓글창이 조용하면 안 되겠죠. 국민들이 의견을 막 쏟아낼 텐데 과연 의견을 누가 낼 수 있고 행정청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조문을 살펴보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1항,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항, 행정청은 의견 접수기간, 의견 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1, 2항만 볼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입법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던 학생도, 외국인도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입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그러면 3항 읽어볼게요.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의견을 받았는데 또 이거 뭐야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하고 쓰레기통에 탁 버리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서 처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당한 의견이면 타당하다 하면 무조건 반영해 라는 뜻입니다. 자, 4번째,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즉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이 반영됐는지 묵살됐는지 모르면 정말 답답하겠죠. 행정청은 반드시 의견을 낸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러이러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는 귀하의 의견은 이러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제44조 출제자들이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 한번 오답 패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입법안으로 인하여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에 한한다. 땡, 틀렸습니다. 제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입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서 이해관계자라고 나오면 바로 틀렸다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2번째,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처리 없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안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설령 반영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된다. 제44조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은 모든 국민이 낼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1에서 45조에 걸쳐서 입법 예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46조 행정 예고입니다. 정부가 자, 올해부터 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수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법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조문을 씹어 먹으면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 3가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 2호.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번째,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번째,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이런 4가지 경우에는 뭐다?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앞에서 봤던 조문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쓰였죠. 자,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 예고는 입법 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말로 쓰면 퉁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책을 짜다 보면 법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죠. 이때 정책이니까 행정 예고도 하고 법 만드는 거니까 입법 예고도 하고 이렇게 2번 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더 강력한 절차인 입법 예고로 가름해버리자. 즉 입법 예고를 했으면 행정 예고는 한 셈으로 치자는 거죠. 3항. 행정 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시 한번. 행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아까 전에 공부했던 거 비교해볼까요? 입법 예고에서 국가가 만든 법인 법령은 며칠 이상 예고해야 된다 했죠? 40일 이상. 비교로 자치법규는 얼마나? 자치법규는 며칠 이상이죠? 20일 이상이었습니다. 자, 행정 예고는 달라요. 입법 예고랑 이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 예고는 일단 법령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법령의 절반이다. 또 자치법규랑 같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행정 예고 기간은 입법 예고에서 자치법규랑 똑같이 20일 이상으로 한다. 자, 4항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예고 행정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아무리 기간을 단축해도 10일은 해라 이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내일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아무리 급해서 단축을 하더라도 최소한 10일 이상은 보장해야 된다. 이 10일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행정 예고 부분 은근히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출제자들이 어떻게 뒤통수를 치는지 오답 패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행정 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땡, 틀렸습니다. 40일은 뭐라고 했죠? 입법 예고에서 법령의 예고 기간이라고 했죠. 행정 예고는 뭐다? 20일이다. 이거 시험장에서 섞어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숫자 20일 이상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답 유형 2번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 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예고할 수 있다? 땡, 틀렸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한선이 있다고 했죠. 제가 10일 이상에다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10일 이상은 단축된 행정 예고 기간을 잡아야 된다. 오답 유형 3번째,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 예고 등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입법 예고와는 별도로 행정 예고를 하여야 된다. 아니죠. 이건 이렇게 되면 행정력 낭비입니다. 2항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 예고는 입법 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더 센 절차인 입법 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입법 예고를 하면 행정 예고는 안 해도 됩니다. 2항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제46조 행정 예고에 관련한 조문 한번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정 예고 기간은 며칠이다? 20일 이상을 해야 된다. 입법 예고에서 법령 40일 이상, 자치법규 20일 이상과 구별을 반드시 해라. 그리고 아무리 행정 예고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10일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입법 예고와 행정 예고가 겹치면 입법 예고로 한 번에 퉁칠 수 있다.
가름이 가능하다는 거.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입니다. 조문이 굉장히 짧은데요. 오른쪽에 출제된 것 좀 보시겠어요? 장난 아니죠. 올해도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48조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행정지도의 원칙. 여러분들, 행정지도가 뭘까요? 행정청이 명령이나 처분처럼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권고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핵심은 뭐다? 강제성이 없다. 비권력적이다. 라는 거예요. 비권력적. 따라서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사실 그만입니다. 행정지도라는 거는 행정청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권고하고 조언하고 지도하는 그런 작용을 말하는 거지 권력적으로 강제하고 막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문 한 번 보면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즉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강요할 수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 식당 주인한테 저희 간판 색깔 좀 바꾸는 게 어때요? 라고 지도했습니다. 행정지도. 근데 주인이 싫어요. 저희 돈도 없는데 멀쩡한 간판을 왜 바꿔요?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내야지. 계속 매 주말마다 와가지고 간판 좀 바꿔요. 간판 좀 바꿔요. 계속 바꾸라고 압박하면 이거는 위법인 거죠. 이거는 행정지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 자, 2항 읽어볼게요.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보복하지 마! 라는 거죠. 상대방이 내 조언을 무시했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너 내일 그냥 불시 위생점검 나간다? 이렇게 협박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 안 된다. 즉 보복 금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굉장히 도덕책 같은데요. 출제자들은 이 비강제성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출에서 어떻게 오답 패턴을 만들었는지 3가지 유형 알려드릴게요. 오답 유형 첫 번째.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다? 땡 틀렸죠. 행정지도의 생명은 자발적 협력입니다. 1항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죠. 강제하고 싶으면 명령을 내리고 처분을 내려야지 행정지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따르든 말든 그건 상대방의 자유죠. 지금 비권력적인 행위잖아요.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 공무원이 지금 위법한 행동을 한 겁니다. 과태료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거지 권고를 무시했다고 내는 게 아니라는 거. 마지막 오답 유형 3번째.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이므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행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1항에 딱 명시가 되어 있죠.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과하면 간섭이라는 겁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자, 제48조 짧은데 기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행정지도는 뭐다? 부탁하는 거고 조언하는 거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적인 행위도 아니다. 두 번째,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보복하면 안 된다. 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입니다. 자, 위에서 제48조에서 행정지도의 원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행정지도의 원칙을 지켰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할 건데 이렇게 실전 조문입니다. 자, 행정지도의 방식, 공무원이 식당 사장님한테 가서 위생관리 좀 잘하세요 라고 지도한다고 칠게요. 근데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네 누군데?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 2가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작년 소방직에서 나왔습니다. 1항.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된다. 즉 1항은 실명제 원칙입니다. 즉 관등 성명대라 행정지도는 공무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행정기관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취지, 내용, 그리고 그 당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딱 가서 너 나 누군지 알지?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죠. 투명하게 취지와 내용, 신분을 밝혀야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2항,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 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 지도를 말로 했다면 이제 종이로 써달라는 거죠. 물론 신속성을 위해서 그냥 구두로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면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뭐 증거가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불안하니까 저 혹시 종이로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구하면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귀찮다고 거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하지만 출제자들은 굉장히 함정을 깊게 파고 있거든요. 오답 패턴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행정 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말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땡, 틀렸습니다. 제 2항 볼까요? 행정 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라고 바로 나오고 있네요. 즉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다만 상대방이 원하면 종이로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답 유형 두 번째, 말로 이루어진 행정 지도에 대해서 상대방이 서명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아닙니다. 교부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단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상대방의 알 권리를 위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오답 유형 세 번째, 행정 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청은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행할 수 있다? 땡, 아니죠. 무슨 지금 암행어사 출두하나요?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죠. 1항 다시 보겠습니다. 행정 지도를 하는 공무원은 그 상대방에게 행정 지도의 취지, 내용, 신분을 밝혀야 한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자, 제49조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정 지도를 할 때는 취지, 내용, 신분 반드시 까야 된다. 말로 해도 된다. 효율성을 위해서.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면 반드시 교부해줘야 된다. 제50조 의견 제출입니다. 자, 행정 지도의 마지막 퍼즐. 의견 제출 조문인데요. 앞서서 행정 지도는 강제성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공무원이 하루에 10번씩 전화 걸어서 지도를 계속하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법은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따져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따져 이거를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핵심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 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누가?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 등에서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도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내용은 맞긴 맞아. 너가 하려는 말 다 알겠어. 너의 행정지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지도를 하는 거야? 라는 방식에 대해서도 따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즉 행정지도의 모든 것, 방식, 내용 등 모든 것에 관련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체는 누구다? 행정지도를 받은 상대방이다. 지나가던 제3자가 아니라 행정 지도를 받은 당사자, 즉 상대방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거.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데요. 출제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려고 노리는지 한번 오답 유형 살펴볼게요. 첫 번째, 행정 지도의 상대방은 행정 지도의 내용에 관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나 그 방식에 관해서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없다? 땡, 틀렸습니다. 조문은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따질 수 있습니다. 오답 유형 두 번째,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은 즉시 행정지도를 중단하여야 된다? 아닙니다.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지 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올 스톱되는 건 아니죠. 행정청이 들어보고 타당하면 반영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는 거지. 제출 즉시 중단 의무까지 법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문제를 내시면 안 됩니다. 법에 그런 말 없습니다. 오답 유형 세 번째, 행정청은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된다. 땡, 이것도 틀렸죠. 의견 제출은 그냥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일 뿐이지 행정청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서 타당하면 행정청이 들어줘야겠지만 조문에 지금 이 의견 제출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라는 문구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없는 법을 만들어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50조 요약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행정 지도가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방식, 공무원의 태도, 공무원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따질 수 있다. 행정 지도 상대방이 갖는 정당한 권리라는 거. 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지도입니다. 네, 드디어 행정 지도의 마지막 조문까지 왔는데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지도가 뭐지?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한테 등록금 인상 좀 자제해주세요 라고 지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총장님들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전화를 다 돌려야 될까요? 비효율의 극치겠죠. 그래서 법은 다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다 볼 수 있게 걸어놔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고 핵심 포인트 잡아볼게요.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다수의 상대방에게 행정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 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자, 조건이 뭐였죠? 많은 상대방, 다수인에게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통 내용으로 지도를 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공통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야 된다. 어디에? 뭐 홈페이지나 관보 같은 곳에 내용을 공표하라는 얘기죠. 어떻게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단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네요. 즉 긴급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때는 공통사항을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답 패턴 들어갈 테니까 집중해보세요. 오답 유형 첫 번째, 행정청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 지도를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된다? 땡, 틀렸습니다. 진짜 끔찍하죠? 수천 명한테 언제 서면 통지를 다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개별 통지가 아니라 공표하여야 된다. 공표하여야 된다. 효율성을 위한 조문입니다. 자, 오답 유형 두 번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지도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 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네, 틀렸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지도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 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을 뭐라고요?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법조문은 하여야 된다라고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투명하게 행정하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답 유형 세 번째, 특정인에게 행정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된다? 아닙니다. 51조 조문 자체가 많은 다수인, 많은 상대방일 때 적용되는 특칙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 사람을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51조를 적용할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제49조에서 행정 지도의 방식이 있었죠. 이 49조에 따라서 개별 상대방에게 취지, 내용과 신분을 밝히고 개별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51조는 뭐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지도에 한정되는 특칙이라는 거. 자, 51조 요약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거면 뭐다? 공통적인 사항을 공표해라. 또 뭐다? 일일이 연락하지 말고 널리 그냥 알려야 되는데 이건 뭐다? 의무사항이다. 행정청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행정절차법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51조 행정지도까지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지도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알려주고 또 기회를 준다. 이런 게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맥락만 놓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3장 정보공개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중이나 밥 먹을 때 틈틈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